안녕하세요. 시사건건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일본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 좀 할까요? 일본 언론에서 수출 규제 1년 정작 타격받은 것은 일본 기업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이제서야 기사화하는 일본 언론도 참 대단하기는 하죠. 자, 일본 언론들이 내고 있는 기사들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정작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3일 도쿄신문. 자, 도쿄신문이 이런 기사를 냈다라는 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데요. 메이저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경제신문 같은 곳, 메이저가 아닌 경제신문 같은 곳에서는 일본이 더 타격을 입었다라는 기사가 종종 나오곤 했지만 이 메이저 일간지인 도쿄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일 도쿄신문이 지면에 실은 타격은 일본 기업에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서 일본은 지난해 7월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3개 품목,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 수출을 제한을 했습니다. 일본은 전략 물자가 제3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사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일본에서도 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해요. 자, 도쿄신문은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부품 소재 등의 일본 의존도를 줄였으며 반도체 주요 3개 품목은 물론 그 밖에 다른 소재까지 일본 외 국가로부터 공급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일본 정부의 규제가 결국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 강화를 계기로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닛산 자동차나 유니클로와 같은 계열인 패션 브랜드 GU가 한국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 자, 이런 기사도 냈네요. 일본 정부 대응에서 가장 문제는 수출 관리를 강화한 배경에 전 징용공 소송이 있다는 점, 한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려고 한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 자, 이런 논조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강제징용 피해자, 이거를 징용공 소송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만 봐도 일본 언론이 한국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곳이 일본의 언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인데 징용공 소송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된 용어를 쓰고 있죠. 이 의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이 부분도 일본 언론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죠. 의도를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 자, 이 대목도 사실 자기들을 위한 자기 위로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느냐. 이 기사의 논조는 마치 아무리 그 나라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의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마치 이 언론이 뭐 대인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갈등의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경제 급소를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결과도 나쁘게 나오고 방법도 잘못됐다. 이 결과가 제대로 잘 나왔다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면 이 도쿄신문이 이런 논조의 칼럼을 실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한 회의적인 논조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 자, 이 기사 논조에는 아주 약간의 자기 반성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 자기 반성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약간의 자기 반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 수출 규제를 단행했을 때 이런 무역 보복은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무역 전쟁, 무역 보복은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야 이제 니네 물건 안 살 거야, 이게 무역 보복이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미국이 중국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중국에게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게 수입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니네들 중국 물건에 우리가 관세를 좀 매기겠어. 이런 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많이 일어났었던 무역 보복입니다. 그런데 주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이제 니네한테 수출 안 할 거야, 이런 무역 보복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역사상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머리가 굉장히 나쁜 애들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대체가 아예 없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당장의 불확실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대체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거래가 많았던 이유, 기업들이 이때까지 일본과의 거래 비중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에게 밝혔던 것들을 대충 축약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기술력이죠. 품질이 좋아요.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가격도 좋아요. 세 번째는 물리적인 거리입니다. 거리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급할 때 빠르게 조달이 가능하다는, 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우니 이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일본 물건들이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한국 기업에게는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일본 물건을 사서 우리가 쓰면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물건을 선호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물건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친형이 SK 하이닉스의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터졌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하이닉스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느낌은 어떠냐? 이걸 물어봤는데 저의 친형의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걔네들 왜 그런데? 그냥 SK 하이닉스의 분위기는 그냥 이 정도였다고 해요. 쟤네들 왜 저러지?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댔지만 정작 현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거 쓰면 될 텐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와, 대한민국 반도체 타격 입는다 막 난리 쳤지만 정작 필드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제 빨리 다른 방법 찾아보자,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친형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카더라긴 하지만 현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제 친형에게 들은 얘기예요. 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처를 잃은 겁니다. 자,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런 소재 회사들은 이제 가장 큰 거래처를 잃었어요. 거기다가 이런 거래처 말고 다른 거래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를 대체할 만한 거래처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이제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일본이 다시 수출 규제를 풀고 우리가 일본 기업 물건을 다시 쓸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반도체 제조 공정상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번 물건을 바꾸면 거기에 맞춰서 공정이 딱 설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일본 물건을 그 공정에 집어넣으려면 또 이 제조 공정에 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거래처가 바뀌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배가 떠나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아베 정부의 이 멍청함 때문에 아주 한국 기업 따뜻한 최대 거래처를 물고 있었던,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상 한 번 계약을 해놓으면 그냥 거의 연금처럼 계속 공급을 하게 되는 바꿀 수 없는 거래처였는데 이걸 아베가 날려준 거예요. 자, SK에서는 불화수소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도 거래처 다변화, 국산화 동시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본은 여기에다 타격을 주고 싶었지만 하나도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 방면에 타격을 입게 되죠. 사실은 아베라는 대한민국에게 있었던 이 시대의 현자, 우리 아베 선생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느끼고 살았을 그런 것들이 많았죠. 일본 맥주 정말 한국인들이 좋아했습니다. 맛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사히 맥주, 삿포로 맥주, 기린 이런 맥주들이 한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았어요. 네, 저도 굉장히 자주 즐겨 마셨습니다. 너무나 높은 점유율을 한국에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일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었나? 유니클로도 한국에서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저도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엄청 큰 유니클로 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간단한 티셔츠라든지 속옷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샀었습니다. 별다른 생각이 없었거든요. 자, 일본이 이런 식으로 경제 보복, 무역 전쟁을 일으키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일본은 우리 물건을 얼마나 사고 우리는 일본 물건을 얼마나 사고 있나.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와, 너무 허탈한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나 많은 일본 물건을 사고 있었어? 근데 일본은 한국 물건을 이렇게나 많이 안 사고 있었어? 이걸 알게 되면서 이 불매 운동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후로 일본 물건을 거의 사지 않아요. 유니클로는 당연히 가지도 않고 일본 맥주 당연히 안 마십니다. 다른 거 마시면 되니까. 유니클로도 맥주도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대체가 가능한 건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어요. 롯데 물건도 사실 저는 잘 사지 않습니다. 롯데 마트도 웬만하면 잘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 물건의 불매 운동이 이제 대한민국에는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체할 거리가 있고 한국 물건들도 품질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일본 물건 없이 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 관련된 이런 것들이나 대체하기 어려운 것들은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안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일본 물건 불매 운동으로 그동안에 한국에다가 빨대 딱 꽂고 꿀을 잘 빨고 있었던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데상트 같은 이런 브랜드, 이것도 일본 거였잖아요. 저도 이게 일본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일본 물건이 한국에서 팔리지 않게 되고요. 가장 큰 타격은 일본 관광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 관광을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여기에는 한국인들의 잘못도 꽤나 있습니다. 한국의 관광지에 가면 바가지 요금, 불친절 이럴 바에 그냥 가까운 일본에 싼 가격으로 가서 거기서 돈 쓰고 오자. 자, 이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됐죠.
수요가 생기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정말 싼 가격으로 일본의 항공 노선을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더 쌌어요. 실제로 N저 때문에 돈 쓰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을 정말 많이 갔죠. 자,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한국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일본 관광을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토막이 딱 나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반토막이 나면 일본의 지방 작은 도시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나이가 많은 나라죠. 노령화가 엄청 진행된 나라예요. 그래서 지방 소도시들은 관광이 유일한 먹을거리였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거기 가서 돈을 많이 써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끊기니까 지방 경제는 초토화가 됩니다. 이제 와서 도쿄신문에서 실패했다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논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결과가 좋았으면 반성하지 않을 인간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하고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확실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거기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면 국민들이 편안해지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일본의 반성이 고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